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어른들이 옛말에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송사인데요. 한마디로 법정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호락호락한가요? 온갖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던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소송을 하자니 어렵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말로만 하자니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가 오면 바로 오늘의 주제죠. 내용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증거가 명확한지, 내가 승소할 만한 사유가 충분한지, 그러한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채무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확실한 판단이 설 때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내용 증명 잘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과연 왜 보내야 하는 걸까요? 받아야 할 돈이 있거나 그 밖에 상대방이 채무나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 촉구를 하기 위해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요. 상대를 협박하거나 회유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깔끔하고 냉정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에게는 경고성이거나 압박용이 될 수도 있지만 최우선은 화해를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화해의 제스처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화도 나고 짜증스럽기도 한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우체국이든 상관없이 내용 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내용 증명에 대한 증빙을 해줍니다. 만약 발신인도 한 명이고 수신인도 한 명이라면 우체국 보관용 한 부 포함하여 총 3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체국에서 한 부를 보관을 하고 혹시 내용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 변경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한 부를 보관하는 것이 원본을 증빙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사를 가버렸다면 주소가 틀렸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 내용 증명은 반송이 됩니다. 그럴 때는 반송된 내용 증명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내용 증명을 보낸 사유를 주민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에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에는 상대방의 최신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내용 증명 자체가 고소장도 아니고 경고장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시하셔야 되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임대인이 만기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첫 번째로 내용증명 상단에 제목을 씁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쓰시고 혹시 수신인의 주민번호를 모르신다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소송으로 진행이 될 때는 내용 증명은 사전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법원에서 공시 송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발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건의 표시, 주소, 내가 받을 보증 금액과 구체적인 물건의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최대한 정중한 어조로 인사말을 쓰시면 되는데요. 개쓰레기야, 내 돈 떼먹고 잘 살고 있냐,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형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최대한 정중하게 쓰시길 권합니다. 문구를 예를 들자면
뭐 수신인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뭐 또는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6번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세부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관련된 법 조문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만 쓰셔야 돼요.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수신인에게 소송 비용과 소송 지연이자 법정 이율 연 12% 및 민사 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함이라면 전세 계약서 사본 한부와 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라면 차용증 사본이나 근저당권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내용이 법원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사실을 적시하셔야 하고요. 요새는 내 사건과 비슷한 대법원 판례문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조문을 넣게 되면 상대방이 받는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내용 증명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신인이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하시고 마지막 인사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있는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받는 순간 정리될 확률도 매우 높아지거든요. 물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7, 80%는 내용 증명만으로도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자, 오늘은 내용 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힘내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